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베트남 썰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마지 않으시는 여성분 관련된 이야기고요. 직접 제가 겪은 것, 그리고 당시 베트남에 살던 주변 이야기, 그리고 소문, 제 체감까지 이렇게 섞어서 만든 썰이니까 뭐 실제랑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일반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베트남에서 여성분을 만날 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2020년 베트남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애매한 시기예요.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이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 확진자도 없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올 때였고요. 한국 뉴스에서도 은근히 이제 베트남 좀 칭찬을 했죠. 근데 이제 베트남 내부에서 보면요, 좀 이야기가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에 있었고, 그리고 외국인 입국은 없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비자가 이제 끊기는 상황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나가면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호치민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주변 지역이었고요.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오고, 주말에는 뭐 갈 데가 없었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까지 와서 뭐 하겠습니까? 동선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공장, 그리고 끝나면 숙소, 그다음에 뭐 마트, 한인식당, 다시 숙소, 요 정도 루트이고요. 주말에만 잠깐 시간이 있을 경우에 호치민시에 이제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럽, 술집 이런 건 꿈도 못 꿨고요. 코로나 걸리면 이제 회사 전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뭐죠? 바로 외로움입니다. 타지까지 와가지고 가족 친지 없이, 친구들도 없이 버티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사람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휴대폰만 계속 만작거리고요. SNS도 좀 해보고, 뭐 카톡도 계속 뭐 새로 알림 온 거 없나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행동을 하죠.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베트남까지 왔는데 연애라도 한번 해봐야지 않겠냐.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데이트 어플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T 어플이었고요. 이제 A군이라고 제가 할게요.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을 통한 거니까. 이 A군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 너무 만나고 싶은데 정확히 말하면 사람다운 대화를 하는 상대가 필요했어요. 공장 가봤자 다 일 얘기, 베트남 직원들은 뭐 영어로 얘기하고 되게 답답하죠. 주변에서 다들 한 번쯤 들어봤다는 티어플을 설치해가지고 깔았습니다. 회원가입했고요. 프로필 사진 고민하다가 잘 나온 사진 하나 딱 골라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멀쩡하게 자기소개, 나는 한국에서 왔고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여행 왔다고 하면 매칭 안 됩니다. 자, 이제 매칭 기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며칠간 매칭도 안 되고 반응도 없어요. 프로필 조회도 없고, 이러기를 이제 일주일, 드디어 매칭이 하나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하죠. 복 같은 영어 문장 딱 써 있어요. 헬로 뭐 어쩌고 하고, 투자 관심 있으면 얘기합시다. 이거 아니구나 바로 생각듭니다. 그리고 사진도 딱 중국에서 만든 프로필 같아요. 번역기 티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멘탈이 조금씩 갈립니다. 계속 이제 매칭을 시도하는데 이거는 광고 같고 저거는 사기 같고, 진짜 사람 맞나 싶은 계정들만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옆으로 스윕 하다가 매칭이 됐습니다. 근데 매칭된 여성분은 상당히 괜찮아요. 사진도 과하지도 않고요. 설명도 한국어로 써 있고 대화가 잘 됩니다. A군이 속으로 생각하죠. 이거 진짜 사람 같은데?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이 매칭이 이제 인생 썰이 됩니다. 상대분 미모의 여성이었고요. 20대 후반입니다. 꽤 괜찮은데 이쁘다 싶어요. 그리고 과하게 성형 많이 하는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깔끔합니다. 현실에서 보면 이 정도, 한 7의 여자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어까지 잘해요. 조사도 정확하고 어색한 표현도 별로 없고, 존댓말 잘 써요. 알고 보니까 직업이 한국어 통역사였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통역사면 기본적으로 센스도 있고 눈치도 빨라요. 그리고 돈도 잘 봅니다,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가죠. 요 정도 여성이면 직업도 괜찮고 나랑 어울리는데 이거 연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네, 바로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A군의 그 주말 일정과 여성분의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채팅을 며칠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A군 신나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가지고 호치민까지 왔습니다. 오는 길에 걱정이 돼요. 사진 빨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베트남이 또 이런 게 좀 심해요. 막 이렇게 특히 피부 보정 이런 거 되게 심하거든요. 이렇게 피부 색을 좀 하얗게 한다거나 잡티 제거한다거나 뭐 눈, 코 이런 거 키우고 뭐 오똑하게 세우는 거는 당연하지만요, 한국도. 근데 약속 장소 딱 마주쳤습니다. 카페였는데요. 사진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키도 꽤 커요. 165. 말투도 차분하고 목소리도 조용하고 데이트 내내 내 말도 잘 들어줘요. 그리고 한국어 일단 되니까 너무 편하죠. 공장에 있던 그 시골 여성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 여성이었어요. 딱 전형적인 결혼하고 싶은 여성 타입이었습니다. A군 점점 안심하고요. 이 사람 괜찮네. 적어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만나다가 이 여성분 갑자기 고백을 해요. 오빠, 근데 나 사실 성격 별로 안 좋아. 이 말 되게 뜬금없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도 좋았고요. 특별히 싸운 것도 없었어요. A군 웃으면서 대답하죠. 에이, 전혀 아닌데. 너 되게 순하고 말도 잘하잖아. 아니, 너 정도면 성격 괜찮고 얼굴도 이쁘지. 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성격 안 좋다는 말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여성분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신호등에 노란불이었어요. 경고등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말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딱히 뭐 특별한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다가 밥도 먹다가 사귀게 됐어요. 보통 연애가 이렇죠. 그렇게 몇 개월 만나던 중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어요. 베트남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식이라고 뭐 대단한 거 없고요. 밥 먹고 뭐 맥주 마시고 회사 얘기 좀 하다가 적당히 끝납니다. 일찍 끝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A군의 미모의 여자친구 분에게도 사전에 다 말을 해놨습니다. 오늘 회식 있으니까 늦게 가. 여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그런데 회식 도중 휴대폰이 살짝 진동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엔 신경을 안 썼어요. 슬쩍 확인해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5통, 카톡이 여러 개 왔습니다. 걱정되니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뭐 아파? 무슨 일 났어? 여자친구? 아니, 그냥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언제 와?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다음 회식은 아니고 사실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놀던 도중 화장실 가서 휴대폰을 보니까 전화가 20통, 카톡이 50개. 숫자가 살짝 엄청 많습니다. 심한데? 스크롤을 내려 보니까 정말로 메시지가 끝도 없이 왔어요. 왜 안 받아? 나 무시해? 지금 여자랑 있지. 사진 보내. 통화해. 시간을 보니까 5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좋아해서 그러는 거겠지. 내가 이제 한국인이니까 불안한가 보다. 하지만 이후 몇 가지 사례 발생하면서 이 기대라고 해야 될까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 우연이야 사건입니다. 회식 이후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 이후로 여자친구의 연락 빈도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이 오고요. 전화도 왔어요. A군도 처음에는 다 대답을 해줬어요.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A군이 공장에서 외출 나와서 친한 지인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호치민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드니까 여자친구가 서 있어요. A군 뭐죠?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도 친구랑 왔는데 오빠 여기 있었네? 몰랐어. 너무 밝게 말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데요.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시간도 장소도 맞아야 되는데 확률을 계산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속으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외출을 하러 왔는데 호텔 앞에 내가 아는 그 여자가 서 있어요. 여자친구, 왜 여기 있어?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집 앞에서 기다렸다면 다행이겠지만 내가 호텔에 숙박을 한다는 정보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때부터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집 근처 카페에 앉아있기, 내가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면 뭐해? 어딨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수상한 행동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연애가 아니라 감시죠. A군도 슬슬 숨이 막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A군 결국 이별을 통보했고요. 조심스럽게 자극을 안 하게끔 미안해, 나는 근데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 라고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처음에 울고 화도 내고 했는데 그 다음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A군은 속으로 안도했죠. 그래도 정리가 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군이 한국을 갔다 오고 공항에 왔는데요. 이 여자가 공항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리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 너무 섬뜩합니다. 빨리 도망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도망갔죠. 그 다음 다른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대방 여자 머리채를 붙잡고 너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 안에 열쇠를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혼 신청 서류를 들고 온 겁니다. 한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요. 오빠, 우리 결혼하자. A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변합니다. 오른손에 있던 커터칼을 휘둘렀고요. 결국 A군은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공안을 불러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외국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결국 여성은 혼방 조치됐고요. 접근 금지 신청도 되지 않아 두려움에 떨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A군은 베트남에서의 연애를 본인 생에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썰을 왜 푸냐면요, 이 베트남에 오시는 남성분들 있어요. 무조건 좋다 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여성분들 많고요.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남성이 너무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이 많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급한 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노처녀가 된다거나 했을 때. 어찌 됐건 이 베트남에서 연애를 하실 때는 이 남성들은 이런 스토커, 집착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에 반해 법적인 조치라던가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법은 멀고 칼은 가깝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연애하셔야 됩니다.